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고구려 건국 시조인 주몽의 이야기 주몽신화입니다. 신화는 신성성을 중요시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주몽의 신성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주몽 그런 신성한 존재가 세운 고구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곧 좁은 부여다. 고구려라는 곳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그곳을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다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었는데 국사 고려분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오, 이름은 주몽이다. 즉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성이 고시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앞서서 북부여의 왕 헤부르가 동부여로 피해가서 살았는데 헤부르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헤부르의 아들 금화가 부여의 왕이 된 거야. 그런데 금화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금화가 사냥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 웬 여자를 하나 만나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이 하백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 강의 신. 이렇게.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천재, 하늘의 신이지.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옹신산 아래 압록강에 가 있는 집으로 저를 유혹하여 사통, 정을 통하고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을 통했는데 남자가 사라져 버렸어.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향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귀향와 있는 거였죠. 우발수에서. 금화가 괴이하게 여겨. 괴이하게가 무슨 뜻인가요? 괴이하게. 그쵸. 이상하게 이런 말이죠.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햇빛이 비쳤어. 그리고 그녀가 햇빛을 피하자 또 따라와서 비쳐.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쵸. 임신이 됐어. 햇빛을 가지고. 그리고 알이 태어난 거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나요? 어머님의 배에다가 햇빛이 막 비춰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알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이야기에 중요한 아까 신화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는 에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신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과 다른 초월적인 어떤 이야기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이제 해모수가 아까 천재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비추니까 이 엄마 배에 임신이 돼서 알을 낳았어. 굉장히 기이한 출생인 거죠. 그 다음에 예, 알로 태어났다 그래서 난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난생이자 기이한 출생의 요소더라. 크기가 한 닷대쯤 되는데 5대 되는 부피를 재는 그런 건데요. 닷대쯤 되었다. 아마 가로세로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거에 5배쯤 되는 것 같아요.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자 동물들이 피해. 그 다음에 길에 버렸는데 말과 소가 피하고 들판에 버린 새와 짐승이 덮어줬대. 지금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지? 알을 보호하는 거지. 그치? 일종의 조력자. 이 알이 버려진 게 위기라고 한다면 그걸 도와주는 애들이지.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유아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자 그리고 따뜻한 곳에 두자. 자, 여기 중요한 말. 아이가 아이고 지워볼게요.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근데 겉모습과 그런 골격이 남과 다르고 영특하고 기이했다. 비범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런 능력으로도 드러나. 겨우 7살의 용모와 재략이라는 건 제주와 꾀인데 제주와 꾀가 굉장히 남달랐으며 평범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을 맞췄다. 100번 쏘고 100번을 맞추는 거 뭐라 그러죠 우리? 그런 걸 그쵸. 백발백중. 나라의 풍속에서 이제 그 고구려 부여 이런 풍속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으므로 이름을 삼았다. 그만큼 활을 잘 쐈다 이렇지. 여기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구나 얘가.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가 주몽에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함께 맨날 노는데 자기들은 하루 종일 해가지고 막 사슴 한 마리 잡아. 근데 주몽은 그냥 막 서가지고 축축축 활 쏘면 그냥 다 잡으니까 애들이 이제 막 좀 시기 질투했겠지. 그때 이제 맏아들 대소가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야.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태어나긴 했지. 그러나 알로 태어난 거잖아. 어쨌든 우리와 다르니 이런 의미야.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쟤를 어떻게 억누르거나 어떻게 해두지 않으면 후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이것이 자신에 대한 시험이라는 걸 알고 아주 훌륭한 말을 알아봤어. 걔는 먹이를 조금씩 줘가지고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을 오히려 잘 먹여가지고 살찌게 했다는 거지. 여기서 주몽의 총명함, 재주, 지혜 이런 게 드러나죠.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이제 주몽에게 위기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본격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곧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력이면 너의 재주와 꾀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라는 애들을 데리고 벗을 삼아 엄수, 강가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어.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이다. 얘 아주 고귀한 혈통이 드러나는 거죠.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거잖아.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여기 되게 중요한 애들이 나오죠.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줘. 어별성교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리를 만들어줘. 일종의 얘네들이 그쪽에 나오는 것처럼 조력자, 도움을 주는 애들이야.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기병,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들이죠. 졸본주에 이르러 마침내 도읍을 정했으나 미처 궁궐을 짓지 못했고 아직 완전한 형태의 나라를 갖추지 못했어. 비류수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 했다. 이게 고구려 건국을 의미한다. 12살 때.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주몽신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예요. 주몽신화가 옛날에도 많이 읽혔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문학 시간에 배우는 이유는 우리 고전소설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영웅서사구조. 이 구조가 바로 주몽신화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구조냐?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조. 물론 여기에서 단계가 하나 두 개 더 더해지거나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우리가 영웅 서사 구조라고 합니다. 서사라는 건 이야기고요. 영웅의 이야기는 어떤 구조를 지니느냐? 이런 구조를 지닌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혈통이에요. 고귀한 혈통. 얘는 지금 천재와 하백의 자손이지. 여기 아빠 해모수, 여기 엄마 유화. 여기 태어난 거잖아. 그 다음에 기이한 탕생. 어떻게 태어났지? 그치, 알로. 그 다음에 햇빛으로 잉태돼가지고. 비범한 능력, 활을 잘 썼지. 위기와 시련, 시기 질투하는 대소. 그 다음에 부여의 신하들. 어떻게 극복했니? 그치, 물고기와 자라. 고구려를 건국. 요 단계가 지금 영웅서사 구조거든요. 기본적으로 혈통이 좋고 남과 다른 출생을 하고 능력이 뛰어난데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능력을 발휘해서 위협을 달성하는데 이 단계가 주몽신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영웅서사 구조의 소설들 또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드라마에도 이런 구조들이 거의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통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기장수 우투리라는 전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투리는 날개가 있어, 겨드랑이 밑에. 굉장히 뛰어난 장수야. 막 힘도 엄청 세. 근데 얘가 누구한테 태어나냐면 평범한 농민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신분제 사회, 신분이 곧 질서인 사회에서 피지배층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역적밖에 없지. 따라서 걔는 불행하게 죽게 돼. 얘는 지금
혈통이 남과 다르지. 굉장히 훌륭하잖아.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홍길동전도 영웅서사 구조인데 홍길동이 나중에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홍길동이 반은 어머니가 뭐 12 노비니까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거잖아. 양반이야. 다들 집안이 좋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설에서 해피엔딩이 되느냐 아니면 슬픈 결말을 갖느냐가 이 혈통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구조예요. 얘가 지금.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제가 정리해봤는데 난생화소. 화소라는 건 이야기 요소란 뜻이고 난생, 알로 태어난 이야기가 있다. 보통은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로 나눴을 때 남방계 신화에서 난생화소가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천손 하강형이라는 것은 하늘의 자손이 하강, 땅에 내려왔다는 거. 하늘과 땅을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부지모, 아버지는 대체로 하늘의 그런 계열이고 어머니들은 주로 땅의 계열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설화에 또는 신화에 있는 요소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대 구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래서 조, 부, 손 이렇게 이어지는 3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단군 신화. 단군 신화와 비교해서 나와서는 이런 3대 구조와 주몽이 단군보다는 능력 발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학습 활동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학습 활동 보시면 사실 이 작품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작품이잖아요. 시험 공부하는데 얘를 뭐 몇십 일씩 또 며칠씩 몇십 시간씩 공부할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얘는 일단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용 파악이 끝났으면 학습 활동을 통해 정리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일단 보시면 가계도가 북에, 이건 하늘에서 오는 거고, 목에 얘는 보통 땅의 형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주몽, 얘는 굉장히 고귀한 혈통이라는 거. 이 고귀한 혈통이 뭘 만들어주느냐? 얘가 갖는 신성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기가 있는데 위기가 첫 번째는 아래 상태로 벌어지는 거. 두 번째는 금화의 아들과 신하에게 쫓기는 거. 여기서는 짐승들이, 여기서는 물고기와 자라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 얘네들의 역할은 뭐겠니? 그치, 위기를 도와주는 조력자. 그 다음에 신화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상징성, 우리가 왜 단군 신화에서 곰하고 호랑이가 나왔을 때 진짜 곰하고 호랑이라기보다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사이에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결탁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냥 단순히 햇빛을 배에 대가지고 임신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왜 햇빛이냐.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천손 숭배 사상, 태양 숭배 사상을 갖고 있으면 보여주는 거고요. 알에서 태어난다는 거. 알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질서인데 그것을 깬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 데미안에서도 새가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알을 깨는 순간 기존의 나의 질서와 나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여기서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간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충열전과 비교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걸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 바로 이겁니다. 영웅, 서사, 구조, 파악. 수능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문제고요. 학교 내신에서 주로 이제 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 영웅서사 구조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예. 암기라고 하면 될까요? 외워두셔야 돼요. 일단 구조, 각각의 구조에 맞는 내용 파악, 이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계별로 빈칸이 있으면 그 빈칸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단계에 맞춰서 하시고요. 그 간혹 가다가 어려운 말 쓰시기 위해서 산천의 기도의 아들을 느껴 얻음이라는 여기에 이 말 대신에 기자정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기자정성이 뭐냐? 자가 자식이야. 기가 비는 거야. 자식을 얻기 위해서 비는 그런 정성을 보였다라는 말 하기도 하고 그걸 풀어서 저렇게 산천에 기도하여 아들을 늦게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일반적인 출생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출생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여기 지금 앞부분에 다 나와요. 중국 명나라 영종직이 정직과 충효로 이름난 정원주부 유신과 부인 장씨는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치성을 들인 후 아들을 얻었다. 근데 이 아들을 어떤 애냐? 얘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귀양 온 대장성의 환생. 즉 뛰어난 능력이 있는 애지. 그 다음에 정원주부 유기. 그래서 고귀한 혈통. 남악 형상의 치성을 들인 후 비정상적 출생. 예, 여기 다 내용이 지금 이 소설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두고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맨 마지막 승리자가 되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 이 위기, 위기라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요 단계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동물들이 알을 보호하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뭐 이런 거 도와주는데 강희주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구출자이자 양육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좀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유충열연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력자 역할이 나온다면 주몽신화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이 작품에서 문제를 꼭 내라 라고 한다면 1번 내용 파악, 2번 이 구조에 관한 문제라는 거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이 작품이 언제 이제 주로 쓰였냐면 고려가 시련을 겪는 시기에 쓰였대요. 대부분 민족적인 위기에는 이런 작품을 쓸 수밖에 없겠지. 왜?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 공동체 내부의 결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정리해보면 자 주몽신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냥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그런 피를 이어받은 신성한 민족이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민족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이 작품이 사실 어려운 작품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옛날 말이고 하니까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핵심은 주몽신화라는 게 주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을 했고 정도인데 그 구조와 단계가 영웅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의 구조와 같다고 해서 우리가 걔를 영웅서사 구조라고 하고 그 구조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 248페이지에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